거대한 은하계를 다루는 작품인 만큼 스타워즈 세계관에는 수많은 비인간 혹은 인간형 종족들이 있죠. 그만큼 그들 종족들만의 이름이나 특징, 재미있는 사실 등을 더 알아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타워즈 속 외계 종족들만을 파헤쳐보는 외계 종족 가이드.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요다의 종족입니다. You knew Master Yoda. Yes. He taught almost all of the younglings in the temple at one point or another. Kanan described him to me. Small, green, and wrinkly with pointy ears. But he didn't know what he was really like. I'm not sure anyone did. 완전히 성장한 후에도 인간 아이 정도의 키에 녹색 피부를 지닌 장수 종족, 제다이 그랜드 마스터 요다, 마스터 야들, 그로구 등 포스에 강력히 감응하는 이들을 배출한 이들은 스타워즈 은하계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종족입니다. 출신 행성과 이들의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아 간단하게 요다의 종족이라 불리는 이들은 평균 신장이 70cm 정도이며 얼굴에서는 녹색 피부에 큰 눈, 유난히 많은 얼굴주름, 그리고 뾰족하고 긴 귀가 특징입니다. 이들의 귀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축 처지거나 쫑긋 치켜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머리카락의 경우에는 남성들은 머리와 긴 귀에 드문드문 얇게 자라나지만 여성들은 더 굵고 길게 자라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과 발에는 모두 3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달려 있습니다. 발가락의 경우 이들은 새들처럼 발 뒤꿈치에 작은 것이 하나 더 달려 있어 정확히 말하자면 4개죠. 이빨은 날카로우며 육식성을 하는데 특히 양서류종에 큰 반응을 합니다. 또한 은하 표준어를 할 수는 있지만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모를 이유로 도치법을 써서 말을 합니다. 요다의 종족은 제다이 마스터 이븐 피엘로 유명한 라닉 종족과 굉장히 닮아 있어 실제로도 많은 기록에서 요다를 라닉 종족이라고 잘못 기술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라닉 종족은 유인원에서 진화한 인간형 종족이고 요다의 종족은 양서류나 파충류에서 기원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두 종족 간의 외형적 공통점은 그저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다의 종족은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는 종족입니다. 이들 종족에서 가장 유명한 존재인 요다는 고공화국기 이전부터 제다이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은하제국기 시점에 약 900살의 나이까지 생존했는데요. 때문에 이들은 50년을 살아도 유아기에 지나지 않지만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소통체계를 지니고 있어 어린 나이에도 포스를 통해 상대방과의 대화가 가능합니다. 50살까지 유아기로 취급되지만 요다의 경우 100살이 되는 해부터 제다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하기 때문에 100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성체로 취급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다의 종족 구성원들은 스타워즈 은하계에서 정말로 흔치 않은 존재들이지만 발견되는 모든 구성원들이 포스에 감응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스에 대한 잠재력이 아주 높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요다는 제다이 기사단 내에서도 전설적인 기사로 추앙받으며 무수한 제자들을 배출한 그랜드 마스터로 해당 종족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제다이 마스터 야들은 요다의 종족 여성 구성원으로 나부 사태 시점까지 제다이 고등평의회원으로 앉아있었으나 캐넌 세계관에서는 영문모를 이유로 점차 제다이로서의 활동을 줄여나가다가 잠적했고 레전드 세계관에서는 나부 전투 6년 후에 생체병기로부터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망합니다. 최근에는 공화국 말기에 태어난 어린 구성원인 그로구 또한 신공화국기의 만달로리안 현상금 사냥꾼과 함께 우주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로구는 아직 50살에 불과하지만 텔레키네시스와 포스 치유 등의 다양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되며 제국잔당은 이런 그로구를 이용하여 생체 실험을 하기 위해 그의 뒤를 쫓습니다. 레전드 세계관의 구공화국기 시절에는 몇 명의 구성원들이 더 존재했는데요. 단투인 행성의 제다이 평의회 수장으로 앉아있었던 반다 토카, 제다이 마스터이자 함대 지휘관이었던 오텍, 제다이 기사 민치 등이 존재합니다. 사실 요다의 종족이 이토록 신비롭고 아무런 정보도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된 데에는 세계관 창조자인 조지 루카스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I never really figured out where he came from, what his species is called. It doesn't even have a name. So he's a mystery character. He's a magical character. He has no background. He comes and he goes. 조지 루카스는 요다 그리고 그의 종족이 하나의 수수께끼로 남길 바랐습니다. 때문에 종족의 이름, 역사, 기원을 절대로 그 어떤 매체에서도 밝히지 말 것을 당부했죠.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야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루카스 필름 측이 굉장히 회의적이었을 정도로 이 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정도로 함구령이 내려진 설정은 스타워즈 세계관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스타워즈 프랜차이즈가 신작 드라마인 더 만달로리안에서 메인 캐릭터로 그로구를 냈을 당시 스타워즈의 오랜 팬도 스타워즈에 처음 입문한 팬들도 다들 놀랐던 것 같습니다. 스타워즈 종족 가이드는 계속됩니다. 다음 가이드에서 만나보고 싶은 종족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스타워즈 속 외계 종족들만을 파헤쳐보는 외계 종족 가이드. 수수께끼에 쌓인 요다의 종족 그 다음번으로 뜨거운 기대를 받았던 헛종족이 오늘 두 번째 영상의 주인공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외계 종족 가이드는 종족들의 다양한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캐논 설정으로 중심으로 하되 레전드 설정 또한 혼재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스페셜 에디션으로 따지자면 영화 새로운 희망의 처음 등장, 이후 에피소드 6 제다이에 귀한 초반부의 악역을 담당한 자바 더 헛으로 유명한 헛족은 특유의 거대한 덩치와 그에 상응하는 거대한 권력 덕분에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종족 중 하나입니다. 스타워즈 은하계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갱스터들인 헛족은 민달팽이형의 큰 몸에 팔과 머리가 달린 단순한 모습입니다. 가죽은 질기고 두꺼우며 생김새와는 달리 두꺼운 뼈와 근육이 몸을 지탱하고 있어 완력도 상당합니다. 헛이 꼬리를 세차게 휘두르면 그걸 맞은 상대가 사망할 정도로 그 위력은 강력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총 3개의 폐를 가지고 있으나 생활 패턴이나 태생적인 이유로 건강을 유지하는 개체는 적습니다. 또한 이들은 인간은 보지 못하는 자외선광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는 체중이 100g도 채 되지 않고 몸 길이도 1m가 될까 말까한 굉장히 작은 크기로 생을 시작하지만 무수한 세월을 거친 헛종족은 점점 자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힘들 정도로 몸집이 비대해집니다. 나름 귀여운 외형의 아기 헛족은 허틀렛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크기가 비대해진 헛족은 느린 속도라는 신체적 약점을 운동이나 기계로 보완하기도 했는데요. 일례로 그라커스 더 헛은 운동으로 근육질의 팔을 단련했고 느린 이동 속도를 보완하고자 기계 다리를 신기도 했습니다. 헛종족의 체취는 끔찍한 수준이라서 인간들이 곁에 가기만 하면 화가 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냄새나는 피부는 무수한 질병과 독극물의 면역력이 있는 데다가 그 외에도 거의 모든 부식성 약물의 면역력이 있어 거대한 괴물인 살락조차도 헛종족은 소화해내지 못하고 뱉는다고 합니다. 축축한 피부는 이들을 화상이나 화학 반응으로 일어난 열기로부터 방어하기까지 하는데요. 때문에 육탄전 혹은 비무장 전투에서 1대1로 헛을 상대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또한 헛들은 일부 재생 능력 또한 지니고 있어 과거에 눈과 두뇌의 일부분을 손상받은 헛종족 하나가 100년 정도의 세월 끝에 최종적으로 상처를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레전드 설정상으로 헛종족은 자웅동체라는 설정이었으나 캐넌에서는 엄연히 성별이 구분되는 종족입니다. 또한 이들은 장수하기로 유명한 종족으로 자바 더 헛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망했을 당시의 나이가 600하고도 4살이었습니다. 장수하기로 따지면 요다의 종족과 비슷한데요. 오래 사는 데다가 살아가는 내내 몸이 성장하니 오래 산 개체일수록 몸이 비대해지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이들은 채모가 없는데 재미있게도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대신하여 샤렐리안 툽이라는 생명체들을 머리에 얹고 다닙니다. 툽들은 헛족과 일종의 공생관계에 있는 생명체라서 가만히 붙여두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마 더 헛은 이런 툽을 23마리나 머리에 얹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헛들의 태생적인 육체적 강인함 그리고 느린 속도는 이들의 수발을 들어줄 노예제도의 필요성을 불러왔습니다. 때문에 헛들은 라일로스나 킨탄, 클라투인 등 인근 행성들의 행성민들을 수세기간 노예로 부려왔습니다. 트윌렉 종족, 닉토, 클라투니안, 가모리안 등 수많은 종족들이 헛들과 주종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헛종족은 종족 자체에 소속의식이 있긴 하지만 본래는 가문 단위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런 헛종족 가문을 그들의 언어로 카지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명망 높고 오래된 카지딕 출신의 장로들이 헛평유회를 이루어 헛 영토를 관할하게 됩니다. 이들은 또한 헛티즈라는 고유의 언어 체계를 사용했는데요. 이런 문화적 특징은 다양한 스타워즈 작품군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하 표준어를 구사하는 헛들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헛족의 흔적은 스타워즈 은하계 곳곳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타투인 행성이나 자쿠 행성들이 그 예시인데 타투인 행성의 축제인 분타이브 클래식은 분타 헤스틸릭 샤드루라는 스스로를 신으로 부른 헛족에게서 따온 것입니다. 그의 막강한 권력이 분타절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자쿠 행성의 니마 소도시 역시 니마라는 이름의 여성 헛족에게서 유래된 것입니다. 레전드 설정상 헛종족의 출신지는 행성 발이라는 곳입니다. 자원이 풍족하고 수풀이 무성한 발행성에서 번성한 헛종족은 행성의 자원보다 그들이 소비하는 자원이 늘어나 버렸고 결국 고향 행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헛종족의 초기 역사는 은하계의 역사가들에게도 수수께끼였습니다. 초기 헛들이 행성 간 이동을 할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을 리도 없고 원체 느린 종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욕심, 지배욕이 인근 행성으로 그들을 이주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반복되어 헛 우주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추정할 뿐입니다. 레전드 설정상 야빈 전투 25,200년 전 즈음에 헛 제국이 탄생해 대략 200년간 은하계에서 가장 막강한 정부를 형성했습니다. 헛 제국은
공화국은 수많은 행성들을 파괴하고 정복하고 행성민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헛 제국은 인간 폭군인 심 황제의 제국과 격돌했으나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전했으며 야빈 전투 24,000년 전쯤 외곽은하 쪽으로 무역로를 확보하던 은하공화국에게 처음 발견됩니다. 헛들은 이토록 막강한 힘을 과시하며 은하계에 군림했지만 헛 사태라는 이름의 내전으로 상당수의 힘을 잃었습니다. 원인 불명의 대전으로 발행성과 인근 헛 영토들이 황폐화되었으며 이때를 기준으로 헛들은 당시에 이보카라고 불렸던 행성 나러타로 본진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의 참혹한 전쟁을 막고자 헛 평의회도 이때 설립되었죠. 캐논 세계관에서는 고공화국기가 한창이던 야빈 전투 232년 전쯤 헛 카르텔이 외곽은하를 중심으로 영토를 확장 중이었다는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당시 제다이와 공화국은 초공간 대지항과 더불어 식인식물인 드랭기어들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었는데요. 드랭기어 사태가 헛들의 수도 행성인 나러타를 강타, 도시로 뒤덮인 날허타는 이 공격으로 앞으로 수세기간 늪지와 녹음으로 덮인 행성으로 모습이 바뀝니다. 외곽은하령 행성들을 정복하려던 헛종족은 이런 위협에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기에 하는 수 없이 제다이와 공화국과 손을 잡고 드랭기어 사태를 함께 종식시켰습니다. 클론 전쟁기에 접어들어 전란의 혼돈을 이용한 헛족의 지배력은 그 절정을 찍습니다. 당장 클론 전쟁 시리즈의 극장판 초입부만 보더라도 은하공화국군이 외곽은하로의 이동로 확보를 위해서 헛족에게 부탁을 하는 처지였을 정도였죠. 헛족의 세계는 단일 종족 지배로는 인간 다음으로 거대한 영토였으며 은하 제국기에도 제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영토를 확보합니다. 그러나 제국기의 헛 평의회가 다스베이더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결정을 내렸던 탓에 헛 평의회는 자바더엇을 제외한 전원이 베이더의 손에 숙청되고 홀로 살아남은 자바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레아 오르가나의 손에 사망하면서 전체적인 권력이 크게 휘청입니다. 제국 몰락 이후 헛들의 권력은 급감하기 시작하여 닉토, 트윌렉 등 헛들의 영향권에 있었던 종족들이 대다수 독립합니다. 스타워즈 종족 가이드는 계속됩니다. 다음 가이드에서 만나보고 싶은 종족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스타워즈 속 외계 종족들만을 파헤쳐보는 외계 종족 가이드. 오늘은 나부 행성의 전사 종족 건간족입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에 처음 등장한 나부 행성의 토착민인 건간족. 양서류에 속하는 건간의 삶은 물과 밀접했지만 꼭 물을 필요로 하진 않았습니다. 올챙이로 삶을 시작하는 건간은 부화한 지 몇 개월 만에 사지가 발달해 물 안팎을 오가며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튼튼한 폐를 가진 건간은 물속에서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었고 그들의 신체에는 방수 성질의 점액이 흘러나왔습니다. 건간의 뼈는 연골 소재로 되어 있어 상당한 유연성을 자랑했으며 튼튼하며 유연한 부리 안에는 기다란 근육질의 혀가 있었습니다. 건간은 외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툭 튀어나온 눈과 긴 부리, 큰 귓불을 가진 오톨라와 부리가 없고 움푹 파인 눈가에 덩치가 큰 앙쿠라로 나뉘었습니다. 앙쿠라 건간이 오톨라보다 좀 더 오래된 건간족이었는데요. 오톨라의 대표적인 예로는 자자빙크스가 있으며 앙쿠라로는 오토건가시의 대장 루골나스가 있습니다. 트윌렉의 레쿠처럼 건간이 갖고 있는 기다란 귓불은 하일루라고 불리었는데 건간들은 하일루의 움직임으로 감정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건간에게는 건간어라는 고유의 언어가 있었지만 현대에는 주로 은하 표준어와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건간이 표준어를 사용할 때면 고유의 억양이 드러났지만 완전한 표준어를 구사하는 건간도 존재했습니다. 건간족은 리빙 포스를 이해하면서도 포스 감응자는 극히 적었는데 아직까지는 역사적으로 보고된 시스나 제다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클론 전쟁기에 루루 페이지라는 어린 건간족 포스 감응자가 나타나자 다스 시디어스는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건간족은 나부의 생태계를 번성시키는 것을 즐기며 살았기에 나부를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외부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건간들은 모종의 이유로 부족에서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부에 사는 다양한 생명체들과 교류하고 그들을 사육하기도 했는데요. 사육된 동물들은 주로 탈 것이나 수송 차량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건간 종족은 긍지 높은 전사민족으로 이들 사회에는 건간 대군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상비군이 주둔 중이었습니다. 또한 기술력 또한 굉장히 뛰어나서 독특한 에너지탄과 신기한 방울형 해저 도시를 개발해내는 데 성공했죠. 그렇게 탄생한 기술을 이용해 건간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건간은 오래전 나부에 내려온 인간형 파충류 종족, 일명 고대인이라 불리는 자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고대인들은 사라졌고 일부 건간들은 그들이 행성에
행성의 민감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가는 고대인들이 남기고 간 유적을 성지로 여겼는데 나부 침공 당시엔 리아놈 늪지대 북쪽에 위치한 유적을 피난처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제국기로부터 대략 4000년 전 중심은하 코어월드의 그리즈말트 행성 출신 인간들이 본인들의 행성에서 벌어진 내전을 피해 나부 행성에 도착했습니다. 인간 난민들과 건간족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존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영토 문제와 자원 문제로 두 종족 간의 관계는 틀어졌고 잔인한 전쟁들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건간과 인간은 서로를 무시하기로 합의하고 건간은 물속에서, 인간들은 스스로를 나부인이라 부르며 육지에서 거주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건간 부족 사이에서도 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갈로 대장은 외교와 군사 전술을 이용해 부족들을 하나둘 통합시켰고 마지막까지 그에게 반항한 로고 대장과 잔당들이 있는 고대 요새 도시 스피어헤드를 공격해 세력을 진압하면서 건간족을 대통합했습니다. 갈로는 스피어헤드 위에 수중도시 오토건가를 세워서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후 건간족이 나부로 이주한 인간을 피해 오토건가를 확장하면서 갈로가 기존에 세운 토대는 고대구역이라고 불렸습니다. 건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나부 침공이 일어난 후였습니다. 당시 나부의 여왕이었던 파드메 아미달라는 나부를 침공한 무역연합을 몰아내기 위해선 두 종족이 힘을 합쳐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두 종족은 위기 속에서 하나의 합의점을 찾았고 무역연합을 성공적으로 몰아내면서 평화를 이룩했습니다. 클론 전쟁기 당시 건간족은 공화국을 도와서 다양한 전투를 벌였는데 몬칼라마리 전투 당시에는 이득이 될 것이 없었음에도 이타적인 마음으로 전사들을 파병해서 공화국과 몬칼라마리인들을 도와 드로이드 군단을 몰아냈습니다. 또한 그리버스 장군을 생포하는 업적 또한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일부 건간들은 반란군과 신공화국 세력을 도우면서 은하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클론 전쟁기의 의원 대변인으로 전장과 정계에서 적지 않은 활약들을 한 자자빙크스만은 은하제국 비상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엔도 전투 이후에 시드시의 광장 길거리에서 활동하는 광대로 전락했습니다. 그가 한 짓을 기억하는 어른들은 자자에게 말도 걸지 않았지만 아이들만큼은 자자를 좋아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국과 반군 사이에서 일어난 전투로 부모님을 잃은 마포라는 이름의 피난민 꼬마가 자자와 친구를 맺기로 했고 자신이 한 잘못을 듣고도 은하계를 미소짓게 만들고 싶다는 마포의 소원을 이해한 자자는 마포와 동료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자자의 이런 뒷이야기는 캐논 소설 애프터매스 시리즈의 마지막 권에서 언급됩니다. 스타워즈 종족 가이드는 계속됩니다. 다음 가이드에서 만나보고 싶은 종족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반응이 좋은 종족부터 가이드 시리즈를 이어나가겠습니다. (2D) 클론 전쟁 시리즈의 인기 캐릭터 더지와 최근 스타워즈 게임인 제다이 서바이버에 등장한 레이비스로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겐다이 종족은 스타워즈 은하계 어딘가에 위치한 수수께끼의 행성에 서식하는 블루불사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사는 외계 종족 중 하나였습니다. 보라색 피부와 주황색 눈을 가진 겐다이 종족의 가장 큰 특징은 온몸에 심장이나 폐를 비롯한 주요 장기들과 골격이 없는 대신 재생형 신경촉수들과 근육들이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겐다이 종족은 팔다리가 잘리거나 몸이 안에서 밖으로 터지는 상상도 못할 부상을 입더라도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며칠 만에 몸이 원상태로 복구가 될 수 있었죠. 이처럼 회복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난 겐다이 종족이지만 보통 겐다이 전사들은 인간형 종족들이 착용하는 갑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방어용이 아니라 자신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신경촉수들이 흘러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 말해 몸의 형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갑옷을 착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온몸을 가리는 갑옷을 착용함으로써 굳이 자신이 겐다이 종족임을 나타내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겐다이 종족은 통상적으로 짧게는 4000년에서 길게는 7000년 정도 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블루불사의 종족인 만큼 외상으로도 내상으로도 겐다이 종족을 제압하거나 죽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겐다이 종족을 죽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만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몸 전체를 증발 혹은 소멸시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두뇌나 목 부근에 있는 주요 신경촉수 가닥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클론 전쟁기의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겐다이 종족 더지를 항성에 던져서 죽인 사례와 제국기의 칼 캐스티스에게 패배한 레이비스가 일부러 목 부분의 약점을 노출시켜서 전사의 죽음을 맞이한 사례가 있죠. 겐다이 종족은 본래 영혼의 완벽함이라는 이상을 추구하는 평화롭고 학구적인 종족이었지만 대하이퍼스페이스 전쟁 이후 시스 제국에게 행성이 공격당하고 종족이 몰살에 가까운 집단 학살을 겪으면서 소수의 생존자들만이 살아
살아남은 비극적인 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살에서 살아남은 겐다이 종족은 이 행성 저 행성을 전전하는 유목 생활을 이어나갔고 다른 종족들과 협력하는 일이 거의 없는 채로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수명이 긴데다가 보통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겐다이 종족은 종족 보존이나 번식에 큰 관심이 없었고 이는 대량 학살 이후로도 이어져 겐다이 종족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천성이 평화로운 겐다이 종족은 아이러니하게도 종족을 대표할 정도로 가장 유명한 인물들이 모두 전사나 용병이라는 점에서 보통 폭력적인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수천 년을 살면서 두뇌 기능이 점차 쇠약해진 겐다이 종족 구성원들이 정신질환에 취약해져서 여러 정신병을 겪으며 폭력적인 기질이 심해지는 탓이었습니다. 일례로 2000살 즈음의 나이를 먹은 겐다이 종족 현상금 사냥꾼 더지의 경우 클론 전쟁기에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피해 굶주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All those years of incarceration dull your edge. Sharp enough to see the Jedi might be your equal. Say it again and I'll cut out your tongue. It'll grow back. 겐다이 종족 특유의 뛰어난 회복력과 반사신경, 인간의 심장박동 소리를 200m 밖에서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된 오감과 수백 수천 년간 쌓인 전투의 노하우는 전사의 길을 택한 겐다이들을 굉장히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워낙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은하계 역사에서 자주 모습을 보이지는 못한 겐다이 종족이었으나 그렇다고 그들이 굵직굵직하게 이름을 남기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겐다이 종족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앞서 언급했던 더지였습니다. 캐넌 세계관과 레전드 세계관 모두에서 활동한 더지는 2000살로 추정되는 전설적인 현상금 사냥꾼으로 만달로어인들을 혐오해 그들의 지도자인 만달로어 한 명을 죽인 전적도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더지는 클론 전쟁기에 만달로어인 장고펫의 복제 인간들인 은하공화국의 클론 병사들을 죽이는 것을 즐겼다가 독립행성계 연합에 차출되었는데요. 분리파의 지휘관이 된 더지는 다크 제다이 아사즈 벤트리스, 사이보그 사령관 그리버스와 함께 분리파의 고위 사령관 3인방 중 한 명이 되어 여러 차례 적들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특히나 클론 전쟁 중반부에 벌어진 더지의 창작전은 공화국에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빠르고 잔혹했죠. 캐논 세계관에서 더지는 클론 전쟁기에 살아남아 제국기에도 활동한 것으로 묘사가 되지만 레전드 세계관에서는 클론 전쟁 마지막 해에 제다이 장군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활약으로 카탁 행성계 인근 항성에 던져져서 몸이 소멸되어 사망했습니다. 한편 레이비스라 불리는 겐다이 종족은 고공화국기 즈음부터 제다이 킬러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뛰어난 전사였습니다. 자신이 쓰러뜨린 제다이 기사들의 광선검을 모아 부관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을 정도로 거침없는 전사였던 레이비스는 고공화국기에 제다이 마스터 데이건 게라와의 결투에서 처음으로 패배라는 것을 경험했고 결투에서 승리하고도 자신을 살려준 데이건의 배포에 탄복하여 그에게 생명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타락한 데이건 게라가 부상을 입고 박타 탱크에 들어가자 레이비스는 데이건을 찾기 위해서 여러 제다이를 생포해 그의 행방을 물으며 고문했지만 끝내 데이건을 찾진 못했고 곧 그 역시도 여러 명의 제다이 마스터들에게 제압되어 200년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다이 기사단 몰락 이후 제다이의 감옥을 탈출한 레이비스는 코보 행성을 기점으로 배들렘 레이더스를 결성하고 행성에 추락한 분리파 코어십에 들어있던 전투 드로이드들을 부하로 거느렸습니다. 레이비스는 행성에 찾아온 제다이 생존자 칼 캐스티스 덕분에 데이건 게라와 제외할 수 있었지만 칼과의 결투에서 다시 한번 패배하면서 이번에는 수세기간 전사의 죽음을 부정당하지 않고 명예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제다이의 귀환에 처음 등장하고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에콜라이트에 다프네 킨이 연기한 제키론으로 돌아오는 유사 인간 종족 실리는 화려한 피부와 예술적인 미감을 가진 예술가의 종족이지만 구성원 전체가 멸종을 앞두고 있다는 비극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얼핏 보면 인간족 같지만 피부에 무늬가 그려져 있고 머리에 뿔이 나 있으며 일부는 독특한 발가락을 가진 실리는 사실 진짜 출신 행성이나 순혈 개체의 모습 자체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실린 종족은 모두 인간이나 다른 외계 종족과의 혼혈 개체였죠. 많은 실린족에게서 창백하면서도 붉은 계열의 피부톤, 머리 옆에 난 뿔, 형형색색의 머리카락 같은 특징이 발현된다는 점에서 순혈 실린이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를 흔적만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맥스 리보 밴드의 전설적인 보컬 리스탈 산트처럼 실린 종족은 타고난 예술 감각 덕분에 화가에서 뮤지션, 댄서까지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습니다. 은하공화국기에는
세계에는 실린 종족이 남긴 엄청난 숫자의 예술 작품들이 남아있었다고 하죠. 특히 여성 실린족의 경우 디바라는 이름의 가수 겸 종교 집단을 만들어 종족 공동체에 이바지를 많이 했습니다. 은하계를 통틀어 미스 실린을 뽑는 프로그램도 각지에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실린 종족이 예술가로 살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린의 타고난 유연함은 전투에서도 빛을 발했죠. 클론 전쟁기에 라츠라지와 같은 현상금 사냥꾼들은 무용에 가까운 고개로 상대방의 정신을 빼놓았고, 포스 감흥력이 있는 몇몇 실린족은 제다의 기사나 시스 군주가 되어 진가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화려하게만 보이는 실린 종족은 그러나 공화국 말기에 접어들어 대를 이어온 타종족과의 교배 때문에 치명적인 유전병과 마주해야만 했고, 이 변이 때문에 더 이상 실린 종족은 후손을 낳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설령 출산에 성공했다 한들 영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기에 실린 종족은 가만히 멸종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은하공화국 말기에 집계된 실린 종족 인구수는 이미 몇백만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멸종에 다가가는 종족이었던 실린은 인간 중심주의적 사회를 구축한 은하제국기에 잡종이라고 박해받고 멸시당했고, 헛카르텔과 같은 범죄 집단들은 희귀하고 아름다운 실린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기 바빴습니다. 이 때문에 구티 테레즈나 차스나 차딕같이 상당히 많은 실린족이 반란군 연맹 편에 서서 제국의 저항에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프 실린들이 언제 멸종했다고 알려진 바는 없지만 순혈 실린 종족의 경우 야빈 전투 10년 후 즈음에 완전히 멸종되었다고 알려집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5 제국의 역습으로 데뷔하고 현재 인기 드라마인 만달로리안에서 더 조명을 받은 어그너트 종족은 외곽은하에 위치한 젠테스 행성 출신의 종족으로 가모리안 종족과 마찬가지로 돼지의 특징을 가진 인간형의 종족이자 은하계에서 가장 학대당한 종족이었습니다. 외곽은하 아우터림의 아노앗 구역 소속 행성인 젠테스에서 진화된 어그노트 종족은 통상 200년 이상까지도 장수하는 종족으로 신장이나 체중은 통상의 인간 종족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태생적으로 신체가 강인하고 튼튼하며 아무리 노동을 해도 지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어그노트 종족에게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오랜 시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어그노트 종족의 존재 사실이 온 은하계로 퍼지자 탐욕스러운 정부나 힘센 종족들이 어그노트 종족을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서 대량으로 납치하거나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어그노트 종족은 육체의 힘에 비해서 평화를 추구하고 투지를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는데요. 일례로 클론 전쟁기의 그리버스 장군은 어그노트 종족의 고향인 젠테스를 기습 침공하여 그들의 행정부를 무너뜨리고 어그노트 종족 전체를 포로로 삼아 지오노시스 행성에 위치한 분리파의 노동공장에 투입시켰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기계 장군 앞에서 부질없는 것이었고, 그리버스는 저항하는 어그노트들을 한 건물에 전부 몰아넣고 그곳에 터보레이저 한 포를 가함으로써 그의 의지를 거스르는 자들을 모조리 숙청했습니다. 몇몇은 어그노트 종족을 합법적으로 사업 파트너로 삼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야빈 전투 400여 년 전쯤 베스핀 행성에 공중 가스 추출 단지를 짓고 싶어 했던 코렐리아 행성 출신의 인간 귀족 에클리시스 피그는 3개의 어그노트 부족들을 고용하여 클라우드 시티를 준공했는데요. 그는 어그노트 부족원들에게 자유롭게 일하고 자신들만의 생계를 마음껏 꾸리라고 말했으며 자신의 수익에서 그들이 노동한 만큼 합당한 임금을 주는 등 얼핏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 은하계 사회의 통념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대우를 어그노트 종족에게 해주었습니다. 클라우드 시티를 건설한 어그노트 종족은 이후 대대손손 그곳에서 노동자로 삶을 이어나갔고, 도시 곳곳에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 통로들과 미로들을 만들어서 이동했습니다. 또한 어그노트 종족은 클라우드 시티 인근에 자신들이 거주하는 공중 플랫폼을 건설하고 그 수도를 어그노그라드라 이름 붙였으며 그곳을 오즈라는 이름의 왕이 통치하였습니다. 어그노트들은 또한 오랜 세월 쌓인 지식을 기반으로 학자들을 배출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는 제다이가 되는 개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캐논 설정상 발레스 대학의 저명한 교수직을 맡았던 코린 퍼스라는 어그노트인이 있었으며, 레전드 설정상으로는 제다이 마스터 트리타워라는 어그노트 출신의 제다이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시는 아주 드문 케이스였습니다. 제다이 기사단과 공화국이 무너지고 은하 제국이 건국된 이후 제국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 어그노트 노예들의 사용을 이어나갔고, 어그노트 종족은 휴식도 정당한
그동안 대가도 받지 못한 채로 제국이라는 거대한 기계바퀴를 영원히 매만지고 수리해야만 했습니다. 드라마 만달로리안에 등장하는 어그노트 종족 노인인 쿠일 영감 또한 한동안 제국의 유전자 농장에서 노동을 했고 수많은 시간 노동을 한 결과 정당하게 자신과 자신의 일족 전체의 빚을 갚아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제국의 마수에서 해방된 쿠일은 이후 용병들이 그의 평화를 방해하기 전까지 알발라 세븐 행성에서 평화롭게 수분 농부로 살아갔습니다. 태생적으로 근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어그노트 종족은 클론 전쟁기와 은하 제국기를 겪으며 드로이드 제작 공정 등에 더더욱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고 신공화국기에 접어들어서는 그 능력이 가히 전설적이라 칭송받기도 했습니다. 만달로어인 딘자리는 어그노트 종족의 드로이드 제작 능력은 전설적이라며 그들이 은하계에서 가장 근면하게 노동하는 종족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어그노트 종족의 고향이 약탈됨에 따라서 그들의 정부 체제가 어떠한 형태였는지는 알 수 있는 바가 없지만 클라우드 시티에 왕이 있다는 점으로 보아서 기본적으로 왕정 체제일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도시에서는 그들만의 우플러 관료들이 선출한 평의회원들로 구성된 테렌드 평의회가 종족의 대표로 활동했던 만큼 행정부 내에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조직을 만들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어글렛이라 불리는 자식들에게 피에서 피로 전해지는 직업이라며 부모의 전공과 지식을 전수하면서 대대손손 한 가문에서 같은 직업을 수행합니다. 아주 극소수의 어글렛들만이 부모와 다른 직업을 갖게 되는데 그 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피의 결투라 불리는 결투를 통해서 20살이 되는 해에 직업에 공석을 결고 자신들의 얼굴 부분에 난 상아를 이용해서 목숨을 건 결투를 합니다. 어그노트 종족이 아주 평화로운 이들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패자는 목숨을 잃는 피의 결투 문화는 아주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붉은색을 좋아하는 이들은 내 말을 믿어라는 말을 말버릇처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이 많아서 남들을 잘 도와주긴 하지만 처음에는 그들의 묵묵한 성격 탓에 꽤나 꽉 막히고 답답하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타워즈 속 외계 종족들만을 파헤쳐보는 외계 종족 가이드, 오늘의 주인공은 충직한 전사 종족 우키입니다. 그들의 언어로 나무의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우키는 늪과 숲이 우거진 행성 카시크의 토착민입니다. Let's get one thing straight. I take orders from just one person, me. So one day you're still alive. Will somebody get this big walking carpet out of my way?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어 걸어다니는 카펫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겉으로는 짐승 같아 보이지만 뛰어난 전사이자 공예가였습니다. 우키는 나무와 돌을 이용해서 블라스터뿐만 아니라 광선검 같은 무기를 재현해낼 수 있었고 수공 양용이 가능한 전투 비행체는 물론 우주선까지 제조했습니다. 평균적으로 2m를 훌쩍 넘는 우키는 엄청난 대식가이기도 했는데 성인은 고기와 풀을 막론하고 하루에 3,500에서 6,000칼로리까지 섭취했습니다. 우키는 또한 장수하는 종족 중 하나로 평균 수명은 400살 정도였지만 튼튼하고 강력한 우키들을 노예로 부리려는 자들에 의해서 캐셀의 스파이스 광산 등지로 팔려나간 우키들은 극심한 노동과 작업지의 환경으로 인해 수명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우키가 사용하는 언어는 총 3가지로 쉬리우크, 타이카란, 작직이라 불리는데 울부짖음과 그르렁거리는 소리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저 울음소리 같지만 나름대로 언어 체계가 존재합니다. 우키가 아닌 종족들은 쉬리우크를 이해하거나 따라하기 힘들었으나 한 솔로 같은 사람들은 쉬리우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바카와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Yeah, I speak a little now. Just listen. 우키 종족은 나무와 밀접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쉬리우커어에는 나무와 관련된 단어만 150가지가 넘게 있었습니다. 재미있게도 뛰어난 공예가라 칭찬받는 우키지만 예술가와 관련된 단어는 없었는데 우키 종족은 자신만의 공예 기술을 예술이 아닌 야생에서의 생존 기술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사이자 공예가인 우키들의 기술력이 빛을 발한 분야는 역시나 무기 쪽이었습니다. 우키들은 레이저 석궁이라고도 불리는 보우캐스터를 비롯하여 카시크 롱건이라 불리는 소총, X1 카빈이라 불리는 디스럽터 소총 계열의 원거리 무기뿐 아니라 릭블레이드라 불리는 우키검을 이용하여 평화로운 카시크를 위협하는 외세를 몰아냈습니다. 우키는 카시크의 자연, 그 중에서도 특히 나무와 밀접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나무에 집을 지어 살았으며 단단한 강도의 나무 목재를 이용해 무기와 차량을 만드는 등 생존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또한 우키는 카시크의 거대한 나무 중 하나인 기원의 나무를 신성시했으며 이 나무를 오르며 나무와 영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흔하지는 않았지만
않았지만 우키 종족은 제다이를 배출하는 종족 중 하나로 그중 하나인 버리아가는 개개인을 나뭇잎으로 그걸 한데 엮는 포스를 하나의 거대수로 이해하는 등 나무는 우키들이 하는 정신적 사고의 실체이기도 했습니다. 우키는 이웃 행성 트렌도샤의 트렌도샨족과 사이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트렌도샨 종족이 카시크를 침공해 우키들을 납치하거나 사냥해서 노예로 팔아넘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추바카 역시 클론 전쟁 중 트렌도샨에게 납치된 경험이 있으며 제국 시절에는 트렌도샨 노예상에 의해서 제국에 팔려갔습니다. 우키족 검투사인 블랙크르산탄 또한 카시크에 있을 적에 트렌도샨 종족을 사냥하던 적이 있기에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들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키의 문화권에서는 생명의 빚이라는 사회적 관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생명의 빚이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자에게 목숨값을 빚졌다고 여겨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추바카가 한솔로를 따라 밀레니엄 팔코노의 부조종사이자 항해사가 된 것은 한이 노예였던 추바카를 해방시켜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키에게는 또한 명예규율이 존재하는데 이는 우키 사회의 법도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손톱을 꺼내는 것이 있는데 나무를 타고 올라갈 때 외에 손톱을 꺼내 상대를 위협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추바카는 한솔로가 카일로렌에게 살해당하는 순간 너무 분노해 주변에 있던 스톰트루퍼를 손톱으로 죽여버렸는데요. 이는 우키들의 법도를 어긴 것이었지만 추바카는 퍼스트 오더에게는 명예가 없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원인은 모르지만 우키에게서 포스 감흥자가 나오는 것은 매우 희귀했습니다. 그래서 포스 감흥자 우키가 제다이 기사단에 들어가는 것은 동족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우키 제다이로는 고공화국 시절의 파다완 버리아가 야가버리, 플로쿤의 스승 티보카, 그리고 영링인 군지가 있었습니다. 레전드 설정상 중부은하의 행성 카시크에 우키 종족이 어떻게 발상하거나 정착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키들은 첫 번째 우키가 개척자 내지는 피난민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카시크에 정착한 우키들은 생존 본능으로 높은 우로슈르 나무를 타기 시작했고 그렇게 생존과 발전을 거듭하여 생긴 것이 우키 문명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키들의 문명이 카시크 생태계의 정점에 오른 것이 야빈 전투 200만 년 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야빈 전투 몇천 년 전 카시크 행성에 트렌도샤에서 온 탐험가들이 도착했는데 우키들은 트렌도샨족을 몰아내고 그들의 우주선 하나를 납포한 데 성공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우키들은 곧장 우주선을 분해하고 분석했으며 금방 자신들만의 우주선을 만들어냈죠. 이 일을 시작으로 우키 종족은 별들 너머로 탐험을 진행했고 수많은 금방 우주항로를 개척했으며 중심은하의 인간 종족과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우키들과 조우한 얼데란 외교단은 의회에 우키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죠.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우키들은 다른 행성들이 보지 못한 기술력과 통찰력을 발휘했고 다른 종족들은 우키들의 이런 지혜를 존경했으며 카시크 행성은 머지않아 은하계 사회의 중요한 일원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클론 전쟁이 발발하고 우키들이 사는 카시크 행성은 교통의 요충지에서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카시크는 중부 은하와 확장 지역, 외곽 은하의 교두보였기 때문에 카시크 행성은 제다이 마스터 키아디문디의 말 맞다나 분리파의 침공을 막아내야 할 최중요 행성 중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노예로 부리는 데에 더할 나위 없는 오래 살고 튼튼한 행성민들까지 있으니 분리파는 카시크를 호시탐탐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클론 전쟁 종전기에 카시크 전투가 벌어졌고 우키와 공화국 연합군은 분리파를 몰아낸 듯 했으나 이내 제국이 들어서면서 우키들에게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펠퍼틴의 은하 제국은 겉으로는 노예제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지성을 갖지 않은 종족의 노예로의 활용은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국은 우키들을 비지성 생명체로 낙인 찍었고 그들을 노예 삼아 마약 스파이스 광산부터 데스스타의 중공지까지 은하계 각지의 혹독한 공간에서 그들을 노예로 사용했습니다. 카시크 행성을 다스리던 로젠톨럭 데모프는 우키들을 심심풀이용 사냥에 쓰기도 했죠. 우키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 카시크의 모든 우키 종족에게는 한때 클론 병사들에게 사용되었던 행동 억제 칩이 삽입되어 발동되면 엄청난 고통을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카시크를 떠난 우키들은 남들을 도우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천성은 다수의 우키들이 반군 연맹에 가담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결국 엔도 전투 1년 후 한솔로와 추바카가 이끄는 반군이 카시크 행성에 가서 톨럭의 제어칩을 모두 무력화했고 우키들은 제국의 맛으로부터 드디어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스타워즈 종족 가이드는 계속됩니다. 현재 정해진 종족들은 인간 종족, 토그루타, 터스켄, 그리고 몬칼라마리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인간 종족에 관한 논의를 할 때 자주 까먹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가 오랜 옛날 머나먼 은하계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스타워즈 은하계엔 지구가 없으며 작중 등장하는 인류 또한 지구 출신의 종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영어를 쓰는 인간 종족은 대체 어디서 나고 어떻게 번창한 것일까요? 물론 인간이 만든 영화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스타워즈 세계관 내적으로도 이에 대한 설명이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의 스타워즈 종족 가이드에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종족의 외형적인 측면보다는 그 역사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문화적, 역사적으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인간 종족이 태초에 어디서 발상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역사가 우주항행 발달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결과적으로는 듀로스인들과 더불어 가장 성공적인 종족 중 하나인 인간이 중심 은하인 코어월드의 어느 행성에서 시작되었다고 추측될 뿐입니다. 스타워즈 속 인간의 모습이 우리 우주의 지구 행성에 거주하는 인간과 동일한 까닭은 순전히 우연에 의한 것이란 설정이죠. 인간의 고향으로 가장 유력하게 추정되는 곳은 다름 아닌 은하계의 중심이자 수도성인 코러산트 행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노트론이라 불렸던 고대 코러산트에는 인간의 조상인 젤 종족과 만달로어인들의 조상인 타웅 종족이 서로 경쟁하며 살고 있었는데 인간이 타웅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로 노트론에는 인간이 구축한 거대 문명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론을 떠난 타웅 종족은 이후 만달로어라는 행성에 정착하여 만달로어인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켰는데 기구하게도 이후 타웅 종족이 멸종한 이후 그들의 숙적인 인간 출신 구성원들이 만달로어인 사회를 전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노트론에 서식하던 인간이 어째서 은하계 각지로 퍼져나간지에 대해서도 가설만 있을 뿐이지만 고대 스타워즈 세계관의 강력한 존재들이었던 셀레스티얼들이나 라카타 제국의 형성으로 인해서 인간이 다양한 행성들로 이주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코러산트 행성을 점령한 고대 초고도 문명인 라카타 문명의 기술을 연구했고 이를 역이용해서 기술력을 발전시켰다는 이야기였죠. 머지않아 하이퍼드라이브가 발명되고 인간은 자유롭게 우주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공간 도약 이전에도 인류는 동면선들을 이용해서 우주여행을 하기도 했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여행의 시간이 혁명적으로 단축되고 그에 따라 인류의 활동 범위 또한 크게 확장되면서 인간은 코러산트 행성을 중심으로 중심은하의 코렐리아나 쿠앗, 얼데란, 코룰락, 샨드릴라 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주항행 기술은 그 이후로도 인간과 함께 중심은하에서 진화한 듀로스 종족과의 조우 덕분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고 코렐리아와 쿠앗 행성이 우주선 제조수를 크게 향상시키면서 인간은 은하공화국이 창설되기 이전에 은하계 외곽인 아우터림까지 이미 진출한 상황이었습니다. 폭군 심왕제와 같은 인간들은 이미 강력한 자신만의 제국을 만들어 정복 활동도 이어나갔죠. 야빈 전투 25,000년 전에서 20,000년 전쯤까지의 시기를 사람들은 확장기 혹은 대확장기라고 부릅니다. 인간 종족은 진화에 특화된 그들의 유전자 덕분에 외곽은하 행성들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다른 유사 인간 종족과의 이종교배를 통해서 종족을 번성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몇몇 인간형 외계 종족들이 인간의 여러 행성 정착 과정에서 모습이 변형된 결과 탄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일례로 소수의 과학자들은 타투인 행성의 터스켄 종족이 타투인에 적응한 인간 종족의 후예라고 주장하며 푸른 피부를 지닌 치스 종족 또한 그들의 모성이자 굉장히 추운 동토 행성인 실라에 적응한 인간들에서 기원된 이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후 스타워즈 은하계에는 은하공화국이라는 범은하 정부가 처음으로 설립됩니다. 코러산트와 얼데란, 듀로, 알사칸, 아낙시스, 샨드릴라, 코렐리아, 쿠앗 등 22행성들이 정치와 경제, 군사와 외교 분야 모두에서 더 나은 은하계를 만들기 위해 뭉친 결과였죠. 최초의 은하공화국은 다양한 종족과 행성들의 번창을 도모했지만 정작 대부분의 창립 행성들이 인간들의 문명이 자리한 곳이었으며 정치나 군사, 경제적으로 가장 힘있는 가문들 또한 인간 가문들이었습니다. 태그 가문과 쿠앗 가문, 오르가나 가문 등이 이 당시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서 깊은 가문들로 아주 당연하게도 은하공화국, 더 나아가 은하계 정치와 권력의 중심에는 인간 종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거대한 은하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통의 발달,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생겨난 요충지 행성들의 문명도 대부분 인간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하계 사회에서 인간이 가진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종족들을 나눌 때에도 기준은 언제나 인간이 되어서 인간과 비인간, 유사인간, 인간형 등으로 분류되었고 이로 인한 각종 종족차별적인 사건 사고들도 다수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은하공화국은 공화국 헌장에서 노예제를 금지하고 모든 지성체들은 동등하게 대해져야 하며 모든 공화국 시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등 인간 중심의 종족차별과 혐오를 방지하기 위한
지성체의 권리 항목들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런 조항들을 무시하기 일쑤였고 대기업들은 암암리에 가혹한 노동의 비인간 외계인들을 동원했으며 노예로 팔리는 종족의 대부분이 비인간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록 또한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은하계에 은은하게 만연해 있던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와 비인간 외계인 차별 사상은 클론 전쟁으로 인해서 극한까지 치닫습니다. 당시 공화국 진영의 대다수가 인간 종족이 거주하던 중심은하 행성들이었고 분리주의 진영의 대다수가 비인간 종족들이 거주하는 외곽은하 행성들이었기 때문에 은하계는 지역 차별과 종족 차별로 인해서 두 조각으로 쪼개졌던 것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분리파의 지도자로 이러한 사상들을 부추겼던 두쿠백작 본인은 외곽은하 출신이긴 했어도 인간 종족이었으며 그 자신 또한 인간 중심의 신질서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클론 전쟁이 공화국의 승리로 돌아가고 인간 출신의 펠퍼틴 황제가 지배권을 획득하면서 은하계는 본격적으로 인간 중심 체제로 전환됩니다. 패배한 분리파 잔당 혹은 분리파령이었던 행성들의 외계 종족들은 2등 시민으로 박해받기 일쑤였고 카시크의 우키 종족처럼 공화국령이었던 행성의 종족들 또한 순전히 필요에 의해서 종족 전체가 노예화되었습니다. 죽음의 별 데스스타와 같은 슈퍼무기의 시험 발사 역시 비인간 종족들이 거주하는 행성들에서 이루어졌죠. 은하제국 집권기에 멸종된 비인간 종족들의 수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다이를 사냥하는 인퀴지터들 역시 극소수를 제외하면 모두 비인간 종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또한 국가의 배신자인 제다이 출신이자 현재는 제국의 종인 그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꼬리표와도 같았습니다. 코러산트의 인간들은 인간 우월주의를 자신만만하게 외치면서 인간 우월 사회를 재창했습니다. 인간이야말로 이 은하계에서 유일한 지성체이자 생산적인 구성원이라면서 말이죠. 펠퍼틴의 공포 통치의 기반이었던 은하제국 군부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총지휘관 다스베이더와 외곽은하 전체를 지배하는 모프 타킨이 인간이었고 스톰트루퍼들은 극히 예외를 제외하면 전원이 인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 중심 군부 체제에서 오로지 실력 하나만으로 제국 해군의 정점에 오른 치스 종족 스론 대제독이란 사나이는 더더욱 대단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머지않아 제국 정부는 외곽은하를 중심으로 형성된 반군연맹의 저항 덕분에 무너지고 신공화국으로 전환됩니다. 신공화국 역시 코러산트를 수도로 삼는 등 이전 정부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긴 했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권력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후 정부 수도성을 다양한 행성들이 번갈아가면서 수행하게끔 법으로 명시했으며 정부 청사에 이워크 종족부터 건간 종족까지 수많은 비인간 외계인들이 일하게 하였고 은하공화국 몰락 이래 아주 오랜만에 비인간 외계인 최고 수상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인간 종족은 은하 표준어라 불리는 영어를 사용했는데 공식 설정상 코러산트 행성의 억양이 현실 세계의 영국 발음과 같고 링고빈다 행성 같은 은하계 외곽 행성의 발음이 미국 남부 억양과 같은 등 억양으로도 해당 인간의 출신지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워즈 속 외계 종족들만을 파헤쳐보는 외계 종족 가이드. 오늘은 타투인 행성의 고물상인 자와족입니다. 온몸을 로브로 감싸 정체를 꽁꽁 숨긴 자와족. 그들의 정체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노란 눈만큼이나 수수께끼에 감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타투인 이주민들 사이에서도 그 정체에 대해 여러 얘기가 오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와는 쥐 같은 설치류처럼 생겼으며 복슬복슬한 털이 자라있고 사향 냄새를 풍긴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상하게도 이들 자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와들의 시체나 그들의 유해만으로 연구를 했는데 레전드 설정상 바오바브의 연구자들은 자와들의 얼굴이 쪼글쪼글한 설치류 같은 종족이라고 결과를 밝혔습니다. 또한 자와의 기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가설이 있는데 바로 터스캔인들과 자와족의 조상이 모두 먼 과거 타투인이 녹음으로 우거졌던 시절 타투인의 토착민이었던 쿠문가족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노란 피부를 가진 인간형 종족인 쿠문가가 타투인이 사막화되자 환경에 맞춰 진화하였고 그렇게 터스캔 약탈자와 자와로 종족이 나뉘었다는 가설입니다. 이것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가설은 자와들이 인간에서 기원되었다고도 말하는데 이상하게 자와들이 남긴 석재 기록물들이 코렐리아와 코러산트 등 수많은 행성에서 발견되는 바람에 문명 초기에 우주를 누비는 집단이 아니었냐는 가설 또한 존재합니다. 자와들은 걷기 시작할 무렵부터 로브를 입게 되는데 로브는 타투인의 열기를 버틸 단열재로 만들어졌으며 습기 조절도 가능했습니다. 자와들은 로브의 단을 겨드랑이 쪽에 걸치고 있다가 나이를 먹고 키가 커지면 조금씩 내려서 키를 감췄습니다. 자와는 로브의 단으로 키를 쟀는데 평균적인 성인 자와는 대여섯 개의 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레전드 설정상 자와들은 목욕이라는 행위를 엄청난 물낭비라고 보고 한평생 씻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와들의 로브에는 각종 벌레들이 꼬였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돌지 않는 것이 신기한데 자와들은 깨끗하지 않은 대신 그만큼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체온 자체가 46도로 인간의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자와의 평균 신장은 1m 정도였지만 이따금씩 1.71m짜리 3PO 드로이드와 맞먹는 키를 가진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 자와도 존재했습니다. 자와는 뛰어난 장사치였습니다. 사막에서 고물과 드로이드를 주워와 지역 주민들에게 팔아치웠는데 문제는 물건의 상태가 엉망일 때가 많았으며 사기 행각도 벌여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수분 농부들은 멀리서 좋은 물건을 찾기 힘들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자와의 물건을 이용했습니다. 레전드 설정상 이들의 비공식적인 모토는 고물의 쓸모를 가려서 줍지 말고 고물을 쓸모 있어 할 사람을 생각하며 주어라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쓸모가 있건 없건 일단 주어서 쟁여두는 습성이 있는 것이죠. 자와는 대략 야빈 전투 4000년 전에 타투인의 광물을 채굴하러 온 개척자들이 버리고 간 샌드크롤러들을 개조해서 모래 폭풍을 피할 지비자 이동식 본부로 사용했습니다. 레전드 설정상 각각의 샌드크롤러마다 하나의 자와 부족이 탑승하곤 하는데 각 부족을 이끄는 이는 남성 족장이지만 일종의 포스 능력으로 추정되는 소위 마법을 부릴 줄 아는 여성 주술자가 클랜 자체를 관장합니다. 자와 부족들은 1년에 한 번씩 모래바다 듄시에 모여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자와들은 특유의 높고 빠른 자와어를 했는데 외부인들과의 거래가 중요한 자와들의 특성상 더 쉽고 간단한 버전의 언어인 무역어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자와들과 다른 종족들이 말할 때는 이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자와는 타투인의 사룡 크레이트 드래곤을 두려워했으며 또 다른 토착민인 터스켄과 잠정적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들의 예측 불가한 성향으로 인해 웬만하면 피해 다녔습니다. 자와들은 벌레부터 머드혼의 알까지 다양한 것들을 먹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스타워즈 에피소드 2의 덱스의 식당 장면에서 자와 주스가 언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음료가 실제로 자와를 갈아서 만든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르디스라고 불리는 이 음료는 타투인이 기원인 모래세계 음료로 반타고기와 함께 발효된 곡물로 만드는 술입니다. 그냥 타투인 기원의 음료이기 때문에 자와 주스라는 별명이 붙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타투인을 떠나서 다른 곳에 정착한 자와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프월드 자와라고 불렸는데 대표적으로 알발라 세븐 행성에 자와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상금 사냥꾼 딘자린이 세워둔 레이저 크레스트 홀을 해체했다가 그에게 공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스타워즈 속 외계 종족들만을 파헤쳐보는 외계 종족 가이드. 오늘은 독립행성계 연합의 최고 사령관 그리버스로 대표되는 칼리 시인을 소개해드립니다. 영화 시스의 복수에서 오비완 케노비를 상대로 인상적인 결투를 펼친 그리버스 장군은 주요 장기를 제외하고 전신을 기계로 대체한 사이보그인데요. 그의 가면 아래에는 칼리 시족 전사 카이메인 하이쉬랄 시절의 얼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은하 외곽 너머 야생우주에 위치한 칼리 행성의 토착민 칼리 씨는 붉은 피부와 노란 눈, 납작한 코와 턱 아래 뿔이 달린 인간형 파충류 종족입니다. 이들은 후각이 굉장히 예민하고 페로몬을 풍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외에도 칼리 씨는 자비 없는 전사민족으로 유명했습니다. 같은 행성을 공유하는 무뮤, 카라박, 에쿠시 같은 포식자들을 사냥하고 그들의 뼈를 깎아 가면을 만들어 얼굴을 가리고 다녔으며 그들의 피로는 가면 눈 부분에 워페인트를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옷으로 입었습니다. 칼리시 전사들은 전통적으로 두건을 쏘고 망토를 둘렀으며 칼과 방패 같은 근접 무기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레전드에서 칼리시는 구공화국 시절부터 훌륭한 전사 종족으로 여겨졌습니다. 칼리시는 은하전쟁에서 종족 차별을 실시하는 시스 제국에 대항했지만 일부는 시스 제국의 편에 서서 공화국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시스 제국 측에는 잘렉이라는 칼리시 시스가 존재했으며 공화국에도 신타이칸이라는 칼리시 제다이가 있었습니다. 은하공화국 시절 칼리시는 공화국과 제다이의 편에서 비테브리안 종족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공화국과 비테브리안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공화국은 분쟁을 잠잠하게 끝내려 했지만 비테브리안 공역에 근접해 있는 칼리 행성의 칼리시는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공화국은 교관으로서 제다이를 파견해 칼리시를 지원했으며 칼리시 전사들은 두쿠와 콰이곤 진이 이끄는 제다이들과 함께 비테브리안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클론 전쟁으로부터 수십 년 전 칼리시는 허크 행성의 사마귀처럼 생긴 곤충형 종족 얌리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허크 전쟁이라 불리는 이 사건에서 칼리시 전사이자 군벌이었던 카이메인 하이쉬랄은 동족을 이끌고 얌리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러나 얌리는 은하공화국과 제다이 기사단의 지원을 받아 칼리시를 무찔렀으며 이로 인해 카이메인은 제다이에게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레전드 세계관에서는 상황이 보다 자세하게 묘사되는데요. 얌리족이 먼저 무자비하게 식민지를 확정하던 중 칼리 행성까지 침범해서 칼리시를 노예화시켰고, 칼리시는 얌리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칼리시는 얌리를 영혼 없는 벌레라는 뜻의 허크로 낮잡아 불렀으며 양측 간의 잔인한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고조되는 순간 칼리시 측에서 전사일족 콜크프라비스 출신 카이메인 하이슈랄과 떠돌이 용병 론데르 리즈쿠마가 등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소울메이트로 여기며 전장에서 수많은 얌리들을 무찔렀습니다. 전장에서의 전설적인 활약에 두 전사는 칼리시 내에서 반신으로 여겨졌는데요. 그러나 전장에서 카이메인이 론데르와 잠시 떨어진 사이 그녀는 얌리에게 잡혔고 시체는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전사 집단 콜크프라비스의 지도자 카간이 된 카이메인은 론데루의 죽음과 시체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에 이름을 비통한 자라는 뜻의 그리버스로 바꾸고 자신이 직접 뽑은 8명의 전사들로 이즈보시라라는 개인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피와 복수에 목마른 그리버스는 얌리의 식민지와 군사시설, 민간인들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얌리는 공화국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얌리는 칼리시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고 얘기하며 의회에 동정을 샀고, 이에 제다이 기사단이 급파되었으며 제다이에 의해 전쟁은 금방 종료됩니다. 칼리시족은 엄청난 제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들을 노예화시켰던 얌리에게 배상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칼리 행성 전체가 경제적 파탄에 빠져버렸고, 가족과 동료들이 굶주림에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리버스는 공화국가 제다이에 대한 증오를 키웠습니다. 그리버스는 칼리 행성을 지원해준다는 명목으로 그의 힘을 필요로 하는 금융조합과 계약해 조합의 집행관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그리버스는 칼리시와는 다르게 얌리 종족은 공화국의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칼리시의 묘지까지 식민지로 만들었음을 알게 되고, 격분한 그는 조합과의 계약을 깨버리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리버스의 힘을 필요로 한 조합과 뒤에서 조합을 지휘하던 두쿠는 그리버스와 이즈보시라가 탑승한 셔틀에 폭탄을 설치하고 추락시켰습니다. 두쿠에 의해서 사이보그로 다시 태어난 그리버스는 제다이가 이 짓을 벌였다는 거짓 정보를 믿고 드로이드 군대의 총사령관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리버스가 클론 전쟁에서 분리주의자 편에 서면서 칼리시도 연합을 지원했습니다. 그리버스는 이즈보시라를 자신의 경호원으로 쓰려 했지만 두쿠의 반대로 마그나가드 드로이드들이 그리버스의 경호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 대신 그리버스는 마그나가드 드로이드들의 칼리시의 두건과 망토를 두르게 했으며 개인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유타파우 전투에서 그리버스가 사망한 후 칼리시는 그리버스를 신처럼 모셨습니다. 이후 이즈보시라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칼리 행성의 서반구를 지배하는 벤틸라이스 산스카는 오벤 행성을 침공하여 얌리에게 복수했고 그곳을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칼리시가 분리주의 연합을 지원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은하공화국의 후신인 은하제국은 칼리시를 압박했는데요. 당시 제국군을 이끌던 스론 대령은 칼리시가 점거하고 있던 오벤 행성을 스타디스트로이어의 폭격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오벤에서 칼리시 저항군을 이끌던 스카는 폭격에서 살아남았는데 제국의 기술과 전술에 감탄한 그는 제국군에 합류하였고, 제국의 펠퍼틴 황제 역시 그의 실력에 감탄하면서 외계인 차별 정책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은하제국이 몰락하고 펠제국이 들어서면서 외계인 차별 정책은 폐지되고 수많은 종족들이 제국군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편성된 스톰트루퍼 부대에는 칼리시도 있었습니다. 클론 전쟁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아소카 타노와 스타워즈 프리퀄 3부작의 샤크티로 유명한 토그루타 종족은 스타워즈 은하계의 확장 지역에 위치한 쉴리 행성에 서식하는 인간형 종족으로 용맹한 전사이자 포식자들이기도 합니다. 주황색에서 빨강, 흰색, 노란색, 녹색 등 다양한 피부색을 지닌 토그루타 종족은 그와 별개로 온몸에 흰색 계열의 화려한 피부 무늬도 그려져 있는데, 이는 그들의 조상이 주로 붉은색과 흰색인 투루풀로 가득한 쉴리의 들판에서 적들로부터 몸을 숨기기 위해 온몸에 바른 안료들이 진화를 거듭하여 피부에 스며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토그루타 종족의 피부 무늬는 인간의 지문처럼 개개인마다 모두 모양이 다르며 화를 내거나 열을 받으면 색이 선명해진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육식을 하는 종족답게 토그루타 종족은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고 위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토그루타 종족의 가장 큰 신체적 특징은 바로 머리에 난 특이한 구조물인데요.
두개골 위에 솟아있는 한 쌍의 뿔 같은 구조물을 몬트랄, 그리고 그 아래로 늘어진 머리꼬리는 트윌렉 종족과 마찬가지로 레쿠라고 부릅니다. 토그루타 종족의 몬트랄과 레쿠는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자라며 보통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들은 레쿠의 길이가, 남성들은 몬트랄의 길이가 더 길어집니다. 토그루타의 몬트랄은 안이 텅 비어 있는데 그들은 이 몬트랄을 통해서 최대 25m 인근의 초음파를 감지해 사람이나 물체의 움직임을 간파합니다. 본래 몬트랄을 이용한 낮은 울림음이 많은 자신들만의 언어 토그루티어를 쓰는 토그루타 종족은 방어적인 생태 때문에 쉴라 행성의 고지대에만 살았습니다. 애니메이션인 제다이 이야기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디테일이지만 자연을 사랑하고 땅을 통해서 모두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은 그들은 행성에 살 때에는 한평생 신발을 신지 않고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포스 감흥자 토그루타 종족들이 포스와의 연결을 더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죠. 수련 문화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그들은 구성원들끼리 무리 사냥을 하고 간혹 마음에 드는 전리품을 장신구로 삼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아소카 타노와 샤크티는 머리에 아쿠리라 불리는 포식자의 이빨로 머리 장신구를 만들어 썼습니다. 토그루타는 조용한 성격이지만 용맹하다 못해 사납고 매서웠습니다. 그런 그들을 다스리는 자는 리가사라 불리는 토그루타 여왕으로 토그루타 종족의 여왕은 쉴리의 리가사, 토그루타의 지도자, 그리고 통합부족의 최고 사냥꾼이란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은하계 밖으로 폭발적인 확장을 이루지는 않은 토그루타 종족이지만 리가사의 권력하에 이들은 강력한 황실군대와 함대, 그리고 정보국을 꾸려 강력한 문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토그루타인들은 쉴라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토그루타인들은 키로스 행성과 같은 새 행성들에 정착해 삶을 꾸려나갔죠. 고공화국기가 한창이던 야빈 전투 382년 전 토그루타 종족은 이미 제다이를 배출하기도 했지만 이유는 몰라도 종족 자체적으로는 제다이 기사단과 은하 공화국을 상대로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야빈 전투 231년 전 시점 토그루타는 공화국에 대한 시선을 점차 바꿔나갔습니다. 리나소 최고 수상이 공화국의 최고 수상으로 있던 당시 은하계를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본 쉴라의 엘라렉 요벤 여왕은 천천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공화국의 가맹국이 되기로 결정했던 것이었죠. 얼마 후 요벤 여왕이 참관하고 있던 발로 행성의 공화국 박람회가 해적단인 나일에게 테러당하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제다이와 공화국군이 고전하자 요벤 여왕은 친히 황실 함대를 이끌고 해적들을 소탕했고 함께라면 더 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여긴 그녀는 공화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합니다. 야빈 전투 40년 전 쉴라의 토그루타 종족은 어느덧 공화국의 정회원으로서 토그루타 종족 최고 수상인 키라메즈 카즈 수상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카즈 수상은 공화국 시민들의 큰 지지와 사랑을 받았고 정치 임기가 끝난 뒤에는 예술가의 삶을 이어나갔죠. 이처럼 토그루타 종족은 공화국과의 과거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은하계 사회에 큰 공헌을 했는데 그 중에는 클론 전쟁기에 공화국 클론 군단의 훈련 총괄 책임자로 활동했던 제다이 마스터 샤크티나 선택받은 자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제자인 아소카 타노와 같은 제다이의 배출도 있었습니다. 클론 전쟁기, 쉴라를 떠나 키로스 행성에 정착한 토그루타 종족은 평화로운 예술가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전랑기에 안전한 행성은 단 하나도 없었고 분립하는 자이게리아 노예 제국을 통해 평화롭게 살던 키로스 행성의 토그루타 종족을 전부 납치해서 노예 시장에 팔고자 했지만 공화국과 제다이의 도움으로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구조된 이후 키로스의 토그루타들은 공화국령 행성이 되기로 결정했죠. 제국기에 인간주의 정책으로 탄압받기는 토그루타 종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는 노예로 팔려나가기도 했고 일부는 반란군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중에는 명령 66호에서 살아남은 아나킨의 제자 아소카 타노도 있었습니다. 제다이의 길을 포기한 아소카는 반란군으로서 자유를 억압하는 제국군을 상대로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소카와 같은 자유투사들의 도움으로 신공화국기에 접어들어 토그루타 종족은 다시 신공화국의 든든한 지지자로서 은하계의 전후복구를 위해 힘썼습니다. 스타워즈 속 외계 종족들만을 파헤쳐보는 외계 종족 가이드. 오늘은 머리에 두 갈래의 촉수 같은 꼬리가 달린 트윌렉 종족을 소개해드립니다. 영화 제다이의 귀환에서 비포르튜나와 자바의 성 댄서들로 처음 데뷔한 트윌렉인들은 사막 행성 라일로스에 사는 인간형 외계 종족으로 때에 따라서 트와이, 테일헤드 혹은 라일로시안이라고도 불립니다. 은하계에서 가장 흔한 종족 중 하나라고 여겨지는 트윌렉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형형색색의 피부색과 머리에 달린 꼬리, 레쿠일 것입니다. 피부색의 경우
경우 트윌렉인들은 사실상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스펙트럼은 빨간색에서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핑크, 갈색, 하양, 검정 등 말 그대로 모든 색입니다. 하지만 모든 색이 동일한 확률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비교적 희귀한 파란색 계열과 빨간색 계열 피부를 가진 트윌렉들은 따로 이들을 부르는 용어도 있습니다. 파란색은 루시안 트윌렉, 빨간색은 레탄 트윌렉이죠. 특히 레탄 트윌렉의 빨간 피부의 경우에는 100만 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한 색으로 빨간색 트윌렉이 희귀한 이유는 이 피부색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색이 아니라 돌연변이에 의한 색이기 때문입니다. 트윌렉인들 뿐 아니라 아소카타노의 종족인 토그루타인들의 신체 부위까지도 포함하는 레쿠는 앞서 말했듯 트윌렉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트윌렉이라는 종족명 자체가 트윈 레쿠라는 은하 표준어가 트윌렉으로 줄여져서 생긴 말입니다. 라일로스 행성의 온프리타 의원처럼 4개의 레쿠가 달린 트윌렉도 있긴 하지만 보통의 트윌렉들은 2개의 레쿠를 지니고 있는데요. 두 갈래의 레쿠 중 하나만 말할 때는 단수형 단어로 렉이라고 하며 트윌렉들의 언어로 좌측 렉을 춘, 우측 렉을 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윌렉들 사이에서는 레쿠를 춘친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두개골에서 뻗어져 나온 레쿠는 트윌렉들의 뇌의 일부를 담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연약한 부분입니다. 조금만 세게 쥐어도 트윌렉들이 굉장히 아파하며 잘리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트윌렉인들은 레쿠가 긴 경우에 목에 감거나 약간의 보호구나 장신구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잘 발달한 레쿠로는 물건도 질 수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트윌렉인들은 레쿠로 감정 표현을 하여서 입을 열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측 렉을 들면 반가워, 왼쪽 렉의 끝을 꺾으면 잘가, 양 레쿠를 서로 베베 꼬으면 사랑해라는 뜻입니다. 트윌렉인들은 이처럼 레쿠를 이용한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 모두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데요. 이를 트윌레키 혹은 라엘리라고 합니다. 캐논에서는 트윌레키 억양이 프랑스식 억양을 띠고 있습니다. 트윌렉은 성별에 따라서 귀 모양이 다릅니다. 남성 트윌렉은 인간들과 같은 형태의 귀를 지니고 있지만 여성 트윌렉은 뿔 형태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가끔씩 이빨이 날카로운 트윌렉들이 있는데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주로 남성 트윌렉들이 이빨을 날카롭게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트윌렉인들은 채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라일로스의 모래먼지를 막기 위해서 속눈썹 하나만큼은 존재하는데요. 이 때문에 보통 화장이나 문신으로 눈썹을 그려넣기도 합니다. 가끔씩 수염이나 눈썹이 자연적으로 나는 트윌렉들이 있긴 한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생긴 것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트윌렉인들은 인간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트윌렉의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가 섞인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트윌렉인들은 태생적으로 마른 체형이며 인간보다 체온이 조금 높다고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이국적인 아름다움과 우아한 외형은 이들을 인기 있는 노예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혹독한 라일로스 행성에서 어린 아이들을 납치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돕는 것이라고, 또 어떤 트윌렉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종족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은하계 암흑가에서 트윌렉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다이 기사인 아일라 세큐라 또한 노예 출신입니다. 트윌렉인들은 레전드 설정상 야빈 전투 10,000년 정도 전에 은하 공화국에 발견되어서 머지않아 공화국에 가입합니다. 발견 당시 워낙 발전이 더딘 문명이었기도 하고 거친 라일로스의 황무지에서 나는 값진 물건이 스파이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트윌렉인들은 외부 은하와의 무역 시작을 마약으로 끊었습니다. 이런 무역품과 트윌렉인들 특유의 외모는 자연스레 인근에서 세력을 부풀린 헛종족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헛종족은 수세기 동안 트윌렉인들을 노예로 부리며 자신들의 이익을 채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 은하로 트윌렉인들이 퍼져나갔고 야빈 전투 3643년 전이 되어서야 트윌렉인들은 헛들로부터 라일로스 행성을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캐논 설정상 클론 전쟁기에도 라일로스와 트윌렉인들의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중요한 무역 항로인 코렐리안 런에 위치했던 탓에 무력했던 공화국령 행성 라일로스는 분리파의 전쟁 초기 목표로 점령되었는데요. 그 때문에 라일로스는 수많은 전투의 중심지가 되었고 트윌렉 시민들 사이에서도 무력하게 남는 것보다 민병대와 저항군을 만들어 폭력에 저항하자는 의식이 퍼져나갔습니다. 클론 전쟁기의 저항군 대장이었던 참신둘라가 그 예시였습니다. 클론 전쟁 종전 후에도 트윌렉들의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간신히 분리파의 마수로부터 벗어났더니 은하제국이 등장해서 다시 트윌렉들을 억압하기 시작했고 참신둘라는 라일로스 독립운동을 시작하여 제국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
수준은 펠퍼틴의 심기를 거슬리게 할 정도로 엄청났는데 베이더와 시디어스, 이후에는 스론 대제독이 직접 반란군을 저지하려고 해도 그 불씨를 꺼트리지 못했습니다. 참 신둘라의 딸 헤라 신둘라는 제국이라는 독재 정부가 있는 한 라일로스 행성 하나만을 구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더 넓은 우주로 나가서 결국에는 반군 연맹의 창설 멤버로 제국 타도 운동에서 대활약을 합니다. 신공화국기 라일로스는 공화국에 가담은 하지 않고 느슨한 동맹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헛종족의 힘이 약해지면서 그 아래에 있던 닉토 종족의 힘이 강해지자 라일로스는 다시 한번 억압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레아 오르가나 의원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라일로스에 도착했는데 그 과정에서 닉토 종족 군벌인 린리빈 D가 퍼스트 오더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퍼스트 오더의 비상 이후 많은 라일로스 시민들이 저항군과 함께하기로 했지만 라일로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저항군을 지지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트윌렉인들은 라일로스 방위군을 형성하였고 저항군 세력이 라일로스 행성에서 동맹 세력들을 모으는 것까지는 허락했습니다.